제가 준비한 질문이 두 개가 더 있는데 그냥 한꺼번에 좀 드릴게요. 예. 연금저축계좌는 비과세되잖아요. 운영수익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험은 뭐 확정금리로 뭐 보장이율로 간다고 하지만 연금저축펀드로 한정했을 때 비과세되는데 이런 세제 혜택을 잘 이용하는 방법. 예. 그리고 펀드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아무래도 원금 손실 위험이잖아요. 예. 이런 부분을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팁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국내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는 원래 거의 비과세거든요. 일반 계좌에서 원래 비과세다. 예. 근데 제가 아까 연금저축 계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슬롯이다. 예,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도구라고 제가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 연금저축 계좌를 이용하시되 국내 주식형은 일반 계좌에서 운영하십시오. 그렇죠. 그리고 이 연금저축 계좌에 들어갈 그 금액은요, 해외 주식형 펀드 또는 채권형 펀드들은 다 과세가 되는 펀드들이거든요. 그래서 해외나 국내 그 채권형 펀드 또는 뭐 요즘 유행하는 부동산 펀드 뭐 이런 과세되는 펀드로 운영하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끼시라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저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 파는 변액보험이나 이런 것들 보면 그게 연금은 아니지만 대부분 국내 주식형이 많이 들어가 있던데 그것도 면세되는 상품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신 변액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제가 그 적격연금과 비적격연금이 있다고 했는데 비적격연금에 들어가는 세제 혜택이 없는 그렇습니다. 세액 공제를 안 해주죠. 다만 세제 혜택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10년간 유지하면은 과세를 하지 않겠다. 10년간 유지하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에 대해서 원래는 이제 그 배당소득세 또는 이제 이자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걸 과세하지 않겠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연금저축보험을 잘 모르지만 연금저축펀드에 대해서 좀 안다고 자부를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세제 적격인지 비적격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그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세제 적격연금을 먼저 가입하시고 그다음에 여유가 있으시면 비적격연금을 가입하시는 게 좋거든요. 저도 뭐 양쪽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 정부에서 세제 혜택을 그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적격연금 같은 경우에 금융사 입장에서는 이게 그 수수료 사업비가 이게 적다고 생각해서 이쪽 반대편을 권해주는 이유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었군요. 이런 거 얘기해도 됩니까? 저희는 그런 목적으로 생긴 공부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보험은 뭐 3회 미납이면 실효가 된다든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지금 말씀하신 것도 연금저축 계좌를 가입했을 때 유리한 점인데요.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에는 납기가 처음에 정하게 돼 있습니다. 납기를 정하게 돼 있는데 이 매달 내다가 보통 이제 매달 납입을 하잖아요. 월납을 하시는데 납입하다가 중간에 그 납기 중간에 중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보험 계약이 해약이 되면서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적은 액수를 환급받게 됩니다. 보험은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손해가 크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자금 사정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연금저축 계좌 같은 경우에는 이 펀드에 매달 이렇게 내시다가 중간에 힘드시면 안 내셔도 해약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내고 싶을 때 언제든지 내시면 되고 힘드시면 중단할 수 있는 것도 한 가지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직접 연금저축 펀드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 과열됐을 때 내가 수익을 실현하고 현금으로만 갖고 있어도 계속 세액공제 혜택은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고객님들한테 질문을 자주 받는 게 현금을 납입하고 그냥 펀드를 안 사도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다 세액공제 받으시거든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연금저축 계좌에 그 금리형 상품에 MMF는 뭐 펀드긴 합니다만 이런 거의 금리형 상품 또는 원금 보장성 상품들도 있거든요. 거기다 넣으셔도 마찬가지로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상당히 장점이 많은데 그러면 펀드의 리스크를 그 연금저축 펀드는 가장 좋은 게 수수료 없이 그냥 펀드를 계속 바꾸실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바꿔야 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뭐 저는 여기 설명드리는 방법들이 다
제가 이제 운영하고 제가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방법을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장기 투자가 무조건 옳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중간중간에 리밸런싱하는 게 옳다. 네. 이견이 있는 거죠. 네.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그르다고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네. 패시브 펀드가 옳다. 또는 액티브 펀드가 옳다. 이 논쟁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일반적인 투자자라고 하시면은 전문 투자자가 아니라고 하시면은 가끔 가다가 주기적으로 리밸런싱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기가 어느 정도? 주기는요. 네. 이 리밸런싱 주기를 반년으로 잡으셔도 좋고 1년 정도로 잡으셔도 펀드니까 그 정도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주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장기 투자에 가까워집니다. 예를 들면은 이 리밸런싱 주기를 30년으로 놓는다고 하면 연금저축 그러면 리밸런싱 하기 어렵지 그렇죠. 않을까요? 그게 장기 투자거든요. 네. 그게 장기 투자입니다. 그래서 이 리밸런싱과 장기 투자는 사실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주기를 그렇게 잡으면 장기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조금 심약하신 분들은 변동성, 리스크가 큰 것을 즐기지 않으신 분들은 주기를 짧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리스크가 줄기 때문에 그 대신 수익률도 기대 수익률도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조금 담이 크신 분들은 이 리밸런싱 주기를 좀 길게 잡으시면 리스크가 커지지만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 수익도 커지는 거죠. 기대할 수 있는 수익도 커지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제 그럼 제가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그런 보험을 드신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뭐 계속 보험에 들어야 되나요? 아니면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요? 네, 연금 이전 제도가 있는데요. 특히 이 이전 제도라고 하는 건 기존에 가입했던 그 업권의 상품에서 다른 업권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기존에 가입했던 금융회사에서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는 걸 얘기합니다. 이게 예전에 좀 복잡했는데요. 이제는 굉장히 간단해졌습니다. 그 연금 이전 제도를 제가 좀 설명드리면요. 새로운 연금 저축 그 계좌를 만드시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가입했던 그 금융회사에 가서 내가 내 상품을 새로 만든 그 계좌로 이전하겠다. 이 의사만 밝히시면 일사천리로 순조롭게 쉽게 그 진행이 됩니다. 신청만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보험업권에서 이 연금저축계좌로 많이 그 이전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것은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셨을 때는 이 돌려받는 금액이 해지환급금 기준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험 같은 경우에는 중도 해지했을 경우에 약간의 손해가 있거든요. 그걸 조금 감안하셔야 됩니다.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장시간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옆에서 맞는지 한번 체크해 주세요. 일단 업권별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제로 지금 가입하실 수 있는 업권은 보험과 증권회사의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계좌가 있다. 그리고 연금저축보험은 사업비를 떼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 원금이 자기가 실제로 투자하는 원금과 같아지기 위해서 최소 5년간 수수료감을 그렇습니다.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연금저축계좌, 이제 펀드로 활용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리고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할 때는 되도록이면 과세가 되는 펀드 위주로, 그러니까 국내 주식형이나 이런 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과세가 되는 펀드 위주로 운용을 하고 뭐 리밸런싱 주기를 위험 리스크 성향이 뭐 회피하시는 분들은 짧게 리밸런싱을 좀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좀 위험을 즐기시는 분들은 한 펀드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존버 뭐 이렇게 하셔도 된다는 거죠.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연금 이자에 대해 설명해 드린 거는 저희가 이제 매몰 비용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을 벌였을 때 내가 계속 가느냐 혹은 다른 걸로 갈아타는 게 더 이익이냐 이걸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연금저축보험이 이런 부분에 대한 수익률 손실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장시간 나와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정리한 게 맞죠? 제가 뭐 부연 설명 하나 더 해도 될까요? 그 중도에 특히 연금 이전이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일 것 같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산을 해보면요. 내가 585만 원만 내면은 700만 원을 채워서 입금해주는 이런 효과를 보게 되는데 수익률이 은행 금리로 불이하게 되면 30년이 지나야지 공시율로 1.5배, 150% 수준이 되거든요. 30년에 50%. 근데 이걸 다시 한번 그 연금저축계좌에서 만약에 6% 정도 수익이 났을 때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계산해 보면요. 네. 매년 700만 원 30년간 넣고 그다음에 수익률이 6% 나왔을 때는 거의 6억에 가까운 돈이 되고요. 아, 원금이 얼마나 되나요? 700만 원씩 30년이니까요. 네. 700만 30년, 예, 2억 2억 천 정도 가지고 6억 가까이 된다. 거의 3배네요. 예. 그 세액공제 효과와 그다음에 그 계좌 안에서 그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찾을 때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이 두 가지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4% 정도만 돼도요. 4억 2천만 원 정도예요. 그래도 2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30년에 50%랑 좀 질적으로 차이가 있군요. 아, 그렇습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장시간 시청해주시고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포스트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는 펀드잡기 오하나였고요. 여기 마지막으로 인사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트러스턴 자산운용 연금 포럼의 연구위원 지철원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